안녕하십니까. 농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27일입니다. 예. 오늘 제가 그 방송 제목으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가 없다던 사전투표지의 일련 번호가 이제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민경욱 후보가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 현성삼 변호사가 준비 서면에서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데이터베이스나 로그 등의 기록이 남는다. 그러니까 우리 그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컴퓨터 쪽 분야에 특히 그 보안, 그 다음에 해킹 이쪽에 그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그 아마 이 내용을 잘 알 겁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부 부처에도 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 그리고 학교, 그리고 큰 그 회사, 기업들, 이런 데서 그 자신들의 그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오라클이라는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이거는 뭐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재판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피고 측 변호사가 이야기 그 참고 서면에 기재했고 그다음에 발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 지금까지는 로그나 데이터베이스나 로그 기록 등의 로그에 기록이 어떤 기록이요? 일련 번호가 남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일관되게 2014년부터 이야기를 해왔죠. 그런데 마지막 그 변론 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때도 제가 그 방송을 했습니다만은 그대로 그 서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그 일련 번호가 남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요. 박지원 그 국정원장이 자신의 그 임무를 마치고 나서 한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바로 박지원이가 헤럴드 경제에서 박지원이가 국정원, 한국의 모든 사람 X파일 보관, 그리고 특별법으로 폐기해야. 기사를 읽어보신 분들은 여기 댓글이 825개가 달렸네요. 여기 보면, 저도 댓글을 조금 봤습니다만은 어떤 댓글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지가 국정원장 있을 때 폐기했어야지 잘리니까 내부 고발하는 거냐. 뭐 아무튼 이런 그 비난하는 박지원을 비난하는 그런 그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많이 달려 있습니다. 여기 보면 댓글뿐만 아니라 여기 좋아요라는 의견도 이렇게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보세요. 우리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윤석열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지지율이 지금 그 대통령 당선 때에 표를 획득한 것보다 더 낮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럴까요? 원래 그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 기대 심리가 있어서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이것은 그 문재인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되었을 때 지지율이 80% 이상을 웃돌았습니다, 여러분. 물론 뭐 그때 북한과의 남북 정상회담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그 통계, 그다음에 여론조사가 조작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또 하나 밑에 보니까 이런 얘기에서 돌았네. 자기 국정원 할 때 입 닫고 있다가 정권 바뀌니까 이걸 가지고 이슈화해서 터뜨리려고 이런 내용들이 있죠. 여기 보세요. 좋아요가 훨씬 더 많죠. 그리고 2017년도로 돌아가면은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은 드루킹 사건에서 나왔지만은 우리가 드루킹이 뭘 이용했으면 킹크랩이라는 특수한 댓글을 다는 프로그램, 매크로라고도 하죠. 이런 것들을 수많은 댓글, 허위 댓글을 달므로써 문재인이 지지율이 높다. 그 다음에 인터넷상에 여러 가지 그 네이버나 카카오톡에 다음에 노출을 시키는 그런 그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상위 검색어로 등록이 되면서
적극적으로 이 부정선거에, 문재인의 부정선거에 이용을 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그 경남도지사 김경수가 구속돼 있죠. 지금 또 아마 감방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드루킹도 뭐 일본의 오사카 영사관을 해달라 이런 혐의로 지금은 그 드루킹은 지금 형기를 다 살고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 위에 기사 내용에도 보면요. 여기 보면은 박 전 원장은 불법 사항과 그 다음에 사생활이 다 메인 서버에 있냐는 질문에 예를 들면 정치인은 어떤 기업에서 어떻게 돈을 받았다더라. 어떤 연예인하고 썸씽이 있다. 확인 안 된 것들이 있다며 박정희부터 박근혜까지 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기는 문재인은 쏙 뺐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예를 든 정치인이 있는데요. 누구냐? 네, 바로 하태경입니다. 국민의힘에 있는 하태경. 네? 하태경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자, 하태경한테 이야기한 게 여기 나올 겁니다. 제가 지금 찾지를 못해, 여기 아닌가? 네. 아, 여기 나오네요. 여기, 자, 박 전 원장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대화했던 사안을 공개하며 저는 국회에서 이걸 공개하면 의원님들 이혼당합니다. 고 했더니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정보위 간사가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원장님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제가 이혼당합니까? 라고 했다면서 하태경은 의원님 복잡하게 사신 분 아니냐고 공개할까 했더니 하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죠? 하태경하고 왜 이 박지원하고 또 이렇게 친할까요? 네, 그것도 한번 우리가 의심을 해볼만 합니다. 그죠? 자, 오늘 지금 중점적인 얘기는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는데, 지금 여기 제 뒤에 있는 그 사진에, 사진 위쪽에 이글 진짜 속에 천불이 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자, 위에 보시면은 투표용지가 2개가 있는데, 투표용지 오른쪽에 있는 것이 당일 투표용지입니다. 여기는 당연히 1년 번호가 있죠. 당일 투표용지는 1년 번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투표하면서 1년 번호를 떼게 돼 있습니다. 떼게. 그죠? 요 뒤에 떼게 돼 있습니다. 절취선을 가위로 이제 절단하고 이제 투표함에 놓고 잘려진 1년 번호가 남아있는 자투리 종이는 투명한 투명한 플라스틱 통에 이렇게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당일 투표 용지에는 누구라고 추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공직선거법 146조 3항에 나와 있는 투표의 익명성입니다. 투표의 익명성이 뭐냐? 이게 바로 투표를 함에 있어서 개인의 성명, 기타 누구라고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적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자,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선거 방법이라고 해서 나오는데요. 제 146조 3항에 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성명,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알고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1년 번호를 어디에 집어넣었다고요? 어떻게? 자, 여기 뒤에 보시는 모형으로 나와 있는 오른쪽에 사전투표 용지입니다. 이것이. 이 QR코드를 집어넣음으로써 이 공직선거법 146조 3항을 어긴 것이죠. 뿐만 아니라 QR코드는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바코드를 쓰게끔 공직선거법 151조 6항에 분명히 막대 모양의 그래프 이렇게 해놓은 거를 계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우기고 있습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법원하고. 그러나 일반인들은, 그리고 또 사전 우리 QR코드라는 거, 그다음에 바코드라는 것을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그 용어가 나와 있는데요. 그 용어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그 QR코드라든지 바코드는 이건 또 우리 옛날 KS 규격을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표시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2차원 바코드라고 하면서 우기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그럴까요? 여러분. 자, 지금 제가 뒤쪽에 적은 것처럼, 그4.15 총선의 범죄자는 누구냐? 중앙선관입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뭐 올 때까지 왔습니다, 사실. 예,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고 왜 그 있어서는 안 되는 서버에 개인의 일련 번호를 자신들이 담고 있습니까? 예? 이렇게 피고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예, 그래 그 서버에는 우리 중앙선관위가 관리하는 것 말고 그 서버에 특수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장애 복구 시에 그를 대비해서 저장되는 것이지 우리는 그것을 볼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고 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개해란 얘기죠. 거기에 서버에 데이터베이스나 서버 기록들을 예를 들어 접근을 했다고 한다든지 이것을 삭제를 한다든지 변경을 하면 모든 기록들이 거기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노력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황교안 대표도 그렇고 민경호 후보도 그렇고 여러 우리 그 부정선거를 의심하시는 분들 이거 의심은 당연한 겁니다. 이거 그리고 저는 기자로서 취재하면서 이거 저는 이거는 확신에 차 있습니다. 계속해서 거짓말을 쳤고요. 근데 상세하게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죠. 우리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아시다시피 그 일련 번호가 있고 통합선거임명부에 신상 정보가 다 있습니다. 아까 그 국정원 제가 박지원의 그 기사를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 국정원이 그런 것까지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이 전자통신 이쪽 분야에서 국정원이 이것을 모른다고 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국가 안보를 위해서. 그런데 국정원이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발표를 하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 저는 여기 이 부정선거, 대한민국의 제20대 4.15 총선에는 이 국정원이 개입돼 있다. 이런 얘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국정원장, 박지원 나가고 현재 새로운 국정원장이 들어왔죠. 국정원에서 내부 감사,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4.15 총선에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를, 언론에 공개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있다면 저를 고소한다든지 고발하십시오. 예, 이것은 국가의 지금 안보를 위해서 여러분, 국가의 안보라는 것은 굉장히 엄중한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언론이 KBS, MBC, SBS 모두 다가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서 침묵이 아닙니다. 오히려 TV조선, YTN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중앙일보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부정선거가 없다라고 이렇게 앞장서서 우리들의 주장은 묵살하고 선관위의 입장만을 듣고 그리고 대법원의 입장만을 듣고 보도하는 그러한 언론사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팩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근거 없이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긴장을 하시고요. 이것은 이번에 그 2020년 4.15 총선은 지난 우리가 1960년 4.15 총선보다 더한 부정이다. 어떤 부정이냐? 그 당시에는 우리가 고무신 투표, 그 다음에 돈 투표 이런 식의 범죄가 이루어졌다면 지금 시대는 전혀 다른 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국민을 속여가면서 외적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내부에 감춰놓고 국민을 대국민 사기극을
벌렸던 겁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당 차원에서 입장을 표명해 주길 바랍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지금 당선됐지 않습니까? 이제 임기가 시작될 텐데요. 곧 여기에 대한 입장 밝혀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안동데일리를 운영하는 그 언론사로서 여기에 김형동 국회의원도 입 다물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발언해 주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 이철호 경북도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네, 여기에 어설프게 하다가는 이건 뭐 대한민국은 베트남식으로 지금 공사 하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 곳곳에 이 간첩들이 들어가서 주요 요직을 장악해서 이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국성 북한의 고위 그 간첩 보내는 부대를 운영했던 분이 와서 한국 언론에서 실어주지 않으니까 BBC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이게 그냥 웃고 넘어갈 일입니까? 우리의 목숨이 총각을 다투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안동데일리가 작고 구독자 수가 작다고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언론사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하지 않고 있느냐, 이런 데에, 포인트를 두고, 언론사가 하는 얘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1년 번호, QR코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리고 제가 취재를 하면서, 선관위가 주장하는 그 정보는 바코드로도 충분히 담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QR코드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글이라고 뒤에 적어놨죠. 천불이 나는 거죠. 사료 총선 범죄자는 중앙선관위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 국민들의 1년 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가 자백했죠. 피고가, 변호인 측이. 지금까지는 부인하다가 이제는 그래 남아있는데 어쩌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완전 말바꾸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난 2020년 4.15 총선은 부정선거였습니다. 절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1년 번호 정보, 예?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부정입니다. 부정. 왜 그러냐?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제가 방송에서 언급했습니다만은, 제가 수능 시험을 치러 갔는데, 그 수능 시험장에 가서 책상에 앉았습니다. 앉아가지고, 시험 치기 전에 시험관이 이야기를 하죠. 자,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거나, 미처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제출하십시오. 이후로 이제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가 발각이 되면은 이 선거에서 퇴장입니다. 이렇게 거기에 퇴장입니다라고 하면서 제출할 시간을 주죠. 휴대폰을. 자, 이것은 뭐냐? 원천적으로 부정의 소지를 없애는 겁니다. 이것은 왜? 시험자를 위해서도 좋고, 그다음에 감독자를 위해서도 좋은 일 아닙니까? 미연의 위험성을 없애는 겁니다, 완전히.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있어서는 안 되는 투표의 익명성입니다. 아까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투표용지에 투표함에 있어서 개인의 성명, 기타, 누구라고 알 수 있는 정보는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규정을 모르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네? 중앙선관위는 AWEB이라는 세계선거기관협의회를 만들어 놓고 각 카자흐스탄이라든지 미얀마, 심지어는 콩고, DR 콩고, 그리고 키르기스탄, 그리고 이런 곳에 필리핀 이런 곳에 그 선거 시스템을 수출한 겁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나라와 조금씩은 다르지만 그 기본적인 그 시스템 돌아가는 것은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각국에서 콩고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유엔 대사가 해리스인가요? 얘기를 했죠. 콩고는 한국의 선거 시스템을 쓰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만은 그 콩고의 독재자들은 한국의 이 부정 시스템을 쓰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수출하고 그러던 중에 이 선관위 출신의 사람들이 A외 선거기관협의회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한국의 시스템을 수출하면서 돈도 땡겨 먹고 하는 일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그다음에 A웹은 우리 국회에서 국정감사도 할 수 있고요, 청문회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국회의원 선거,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는 보통 직접 평등 비밀 선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국가에서.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비밀 투표를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필요를 이유고 지켜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라든지 중국은 어떻게 합니까? 비밀 투표의 반대말, 공개 투표죠.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해가지고 가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줄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100% 거의 100%가 일시된 그 투표를 함으로써 독재자가 계속 양산이 되는 거죠. 김정은이 그런 거 아닙니까? 시진핑 어떻게 했습니까? 선거를.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겉으로는 뭐 우리 아무 문제 없다라고 중앙선관위가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전산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악용해서 모를 걸로 생각하고, 그리고 1개월로 그 기간을 줄이고 규정으로 규칙, 규정 등을 법을 어겨가면서 규칙, 규정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완전 대국민 사기극을 펼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큰 핵심은 뭐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거짓말 쳤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느냐? 비밀선거 침해와 연관이 되어 있고,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아니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국민의 안보, 그죠? 안보, 재산권, 생명권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더불어민주당이 부정선거 얘기 안 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준석, 하태경 같은 이런 자들이 나와서 보호해주는 거예요. 다 감싸주는 거예요. 에? 국민의힘이 180석,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얻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자기들한테 돌려놓는 겁니다. 그럼 자기들만, 이준석만, 그리고 하태경만, 자기만 판단하면 되지, 전체 의원을 가지고 국민의힘 입장으로 이렇게 하고, 거기에 반발 못하는 국회의원들, 그리고 이러한 언론의 역할,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하수인이 된 KBS, MBC, SBS 등의 YTN, 이런 아주 악독한, 그 다음에 JTBC 같은 경우, 그렇죠? 이런 데는 반드시 우리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의 지금까지의 이 입장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이준석 같은 경우에 여러 방송을 출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윤석열 지금 외국 가는데 거기에는 참가하지 않겠다, 이런 반응을 냈는데요. 아무튼 자신들의 정치가 아니라 국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제대로 밝히지 못하면 대한민국 국민 다 죽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간첩이 수없이 많다는 것이 우리 김국성 북한에서 여기 남한으로 귀국한 어떻게 보면 간첩 만드는, 북한의 간첩을 만들어서 난파시키는 그 우두머리로 있었던 분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은 2017년도에 제가 그 서울중앙지검에 갔을 때, 예, 공안부, 그때는 공안부가 있었어요. 공안부 검사. 공안부, 나 이름은 밝히지 않는데요. 저보고 이걸 꼭 읽어보라고 아무도 나를 신고하지 않았다. 라는 책을 읽어보라고 공안부 검사가 제게 준 것입니다. 예? 여기에는 이제 가명 김동식입니다. 이분이 남한에 와서 정말 대한민국의 자유의 소중함, 그리고 삶에 대한,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깨달았다. 예? 이 사람이 간첩이었습니다. 그러나 전향하고, 예, 이렇게 책까지 지었습니다. 여기 이 책도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자, 그리고 지금 베트남에 있었던, 지금 뭐 거의 흡사한 겁니다. 지금 광화문 앞에, 그 미 대사관 앞에서, 민주당인가요? 민중당, 친구들이 가서 미군 철수하라고 이렇게 매일 집회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요, 여러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선거를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서 군대 같은 경우에 GOP, GP를 완전히 뭐 무차별적으로 없앴습니다. 그죠? 전방 지역에. 그리고 사단들도 전부 통폐합하거나 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군대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어떻게? 훈련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뿐이 아니죠. 제가 2년 전인가요? 우리 내부반에서 기상할 때 쓰는 뭐라 그러더라, 그거를. 기상하라고 하고 뭐 이런 알려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내부에 그 대화하는 내용들을 옮겨다면서 외부로 유출시키는 그런 일도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얼마 전에는 장교가 군사 기밀을 비트코인 받아가지고 넘겨준 사례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지금 사회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국방부의 지금은 조금 바뀌었죠. 윤석열이 당선되고 나서. 그렇지만 서해안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피살 사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 국방부가 바로 발표한 것, 북한에 대해서 바로 발표할 때는 북한에 철인 공로할 지시라고 이렇게 만행을 브리핑 했습니다만은 며칠 뒤에 입장을 바꾸죠. 이게 어디의 얘기입니까? 청와대에 기입이 있었던 거죠. 그다음 국정원 지금 어떻습니까? 국정원 새로운 국정원장이 배치가 되고 국장급 17명이 지금 대기 발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이 지금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자, 지금 모든 조건을 공산화하기에 딱 맞춰 놓았습니다. 이것뿐입니까? 작년에는 주민자치기본법이라고 해서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했습니다. 더 이전에 문재인이가 대통령 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자유자를 뺀 헌법을 개정하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많은 국민들이, 개인 국민들이 저항을 해서 다행히 헌법 개정, 자유를 뺀 헌법 개정, 그리고 잠깐만 헷갈려. 주민자치기본법이 통과가 되질 않았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지금 대한민국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1956.25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죠? 남북이 분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항상 어떻게 하면 남한을 적화시킬 것인가 라고 하고 있는데 보십시오. 불법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이 정치 세력이 새로운 정치 세력화를 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지방 분권을 확고화시키고 있고 이미 안동, 경북, 대구 도지사,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그리고 대구
지금 시장 권영진, 그리고 지금 뭐 새로 홍준표도 됐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국민을 위한 정치 맞습니까? 예, 여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금 행동하지 않은 정치 권력자, 기득권자들은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김용동 국회의원, 지금 기존에는, 김광림 국회의원이 김용동 국회의원으로 바톤을 넘겨준 거죠, 사실. 그죠? 뭐, 사실, 김용동 의원이 뭐 그렇게 잘해서, 국회의원이 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 그래서, 김기롱이 아니고, 김강림 의원, 그리고 그 김용동 의원은 여기 부정선거 4.15 총선에 대해서 입장 표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용동 의원은 바로 직전에까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시민들 지금 안동시와 예천군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 적화되지 않으려면 빨리 그 김영동 의원에게 전화를 해서라도 입장을 전달해야 움직일 것 같습니다. 뭐 지금 그렇습니다. 그거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홍준표 대구시장 이제 될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입장 밝히고 그다음에 이철우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알아보고 독도는 우리 땅이라 하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 이거 믿져봐야 본전 아닙니까? 부정선거 이거 국정감사합시다. 이건 너무 명백한 겁니다. 지금까지. 왜 지금까지 그 서버에 기록이 없다고 이야기해놓고 마지막에 와서 그 주장을 하니까 없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자신들이 운영과는 상관없이 관리자나 사용자와 쓰는 상관없이 서버에는 당연히 기록으로 남는다. 그리고 그거는 당연히 그러니까 손댈 필요가 없었겠죠. 범죄자들은. 그 대신에 뭘 합니까? 1년번호를 거기에 남게끔 함으로 해서 개인의 투표 성향, 비밀 투표를 침해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것은 국제사회가 알아야 되는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 언론에 도쿄신문에는 지금 어느 정도 얘기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대한민국이 감당하기는 너무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 언론과도 지금 인터뷰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많은 분들은 모르시지만 중앙선관위의 지금 이런 재판에 나온 이 변호사들, 그죠? 그러니까 중앙선관위가 돈 들여서 산 이 변호사들, 그 변호사들은 알 거라고 봅니다. 이것은 국가안보로서 재판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재판을 하면서 알았던 이 정보에서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마 변호인 인단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선거의 자유방해죄로 우리 그 많은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분들을 고소했던 그 검사들도 국민의 준엄한 헌법의 책임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는 이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준비서면, 참고서면 등을 제출하면서 허위 공문서 작성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민경욱 후보나 변호인들이 고소 고발 등을 했고, 저도 서울 종로경찰서에 공직선거법 제249조 투표 위조 또는 증감죄, 여기에는 전주시 완산구에서 있었던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에서 4,267명이 투표했는데 4,684장의 투표지가 나와서 이것도 지금 거짓말 치고 있는데, 이게 거짓말인지 아닌지가 수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 반복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피고처, 즉 중앙선관위가 얘기하는 것이 중앙선관위는 기표 정보가 사전투표소 명부 단말기나 투표지 분류기, 개표 보고 단말기 어디에도 저장되지 아니함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이러면서 2차원 바코드를 통해서 투표 내용을 알 수 있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고 이렇게 기망하고 있다는 등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누가 기망을 하고 누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관위의 변호인단들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합쳐야 됩니다. 이 내용 보시고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제가 부족한 것은 계속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오늘의 그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는데요. 중요한 내용은 지금 그 보이는 제 뒤에 보이는 투표용지 2개입니다. 왼쪽에는 당일 투표용지, 그리고 오른쪽에는 사전 투표용지인데, 자, 당일 투표용지는 일련 번호가 없어지죠. 근데 자, QR코드로 만든 투표용지, 사전 투표용지 이틀 동안 하는 것은 4월 전에 해가지고 얼마나 그 불안합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QR코드에는 개인정보 일련 번호가 있고 이것이 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기록되어 있다. 근데 이것을 지금까지 2014년부터 지금까지 남아있지, 어디에도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다고 얘기하다가 한 달 전쯤에 변호인 측이 남아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것은 있는 거는 맞는데 우리는 전혀 손대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까지 안동 데일리였습니다. 예. 이거 많이 홍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책임 있는 우리 지도자, 그리고 대학 교수들, 지식인들, 그리고 언론인들에게 부탁드릴 말씀은 같이 살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대한민국이 적화되거나 혼란이 생기면 모두가 힘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지금 국가 안보적으로, 그리고 핵무기에 대한 그런 노출 뿐만 아니라 지금은 경제적으로도 엄청 힘듭니다. 여기에 더해서 내부에 있는 적들, 그죠? 간첩,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이젠 대놓고 뭐 사회주의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것은 대한민국, 적어도 이 남북이 분단된, 그러니까 서양이 봤을 때는 최극동아시아라고 하죠. 극동아시아에서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이 대한민국 남한 땅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군이 삼척을 통해서 왔죠. 그렇지만 그 38선을 통과하는 즉시 그 사람들은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인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 사람들을 북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이게 바로 살인행위죠. 여기에 대해서도 아마 문제가 제기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똘똘 뭉쳐서 이 대한민국에 반대되는 반헌법 세력과 그 다음에 여적 세력을 물리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도 자세히 관찰하시고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얘기가 있었고, 지금 또 다시 강조되어야 되는 것은 간첩입니다. 간첩.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세력들, 그리고 공무원들에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는 문재인이가 얘기한 얘기가 있습니다. 영혼 없는 공무원이 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안동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